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엇갈린 운명의 두 남녀, 그들의 사랑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수도, 눈부시게 빛나는 서울. 화려한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고풍스러운 기와지붕을 자랑하는 북촌 한옥마을. 그 고즈넉한 골목길을 천천히 걷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는 굳은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고 여자는 긴장한 듯 조심스럽게 한복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립니다. 초여름에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딘가 모를 어색한 기류가 흐릅니다. 시 2023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 도시에서 그들은 바로 한국의 전통적인 만남 방식인 맞선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선은 집안과 학벌, 직업 등을 중요하게 여기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의 자리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양가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지훈, 33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한우의 기획팀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입니다. 그는 꼼꼼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해 주변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취미는 클래식 음악 감상과 도자기 수집이며 주말에는 미술관을 관람하거나 고서점을 찾아다니는 것을 즐깁니다. 그는 강남의 유명한 기업가 집안의 장남으로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이러한 환경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가문을 번창시키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여자의 이름은 한수연, 29세. 2년제 대학에서 관광경영을 전공하고 고향인 경주에서 유명한 전통 한옥 호텔 수련제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밝고 상냥한 성격으로 호텔을 찾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서예와 전통 매듭 공예를 배우고 있으며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텔 경영이 어려워져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수연이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집안 형편의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맞선 장소는 북촌의 유명 한정식집 청년의 별실입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정원이 펼쳐져 있고 작은 연못에는 잉어가 한가로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고요함이 감도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서로의 성장 배경, 취미, 가족 관계 등을 이야기하는 동안 지훈은 수연의 부드러운 말투와 배려심에, 수연은 지훈의 진중함과 성실함에 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훈은 수연의 차분하고 다정한 태도에 끌리면서도 어딘가 속마음을 알 수 없는 듯한 느낌에 왠지 모를 답답함을 느낍니다. 수연은 지훈의 성실하고 고든 모습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그와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선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과연 이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마음속 깊은 갈등을 안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과연 이 맞선은 두 사람에게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나버리고 말까요? 한정식집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수연은 지훈의 말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수연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거나 해외에서 방문했던 미술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감성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표현해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훈의 칭찬에 수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외에 자신의 그림을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물며 지훈과 같은 엘리트가 자신의 그림에 공감해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께서도 해외의 여러 미술관을 방문하셨군요. 저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꼭 함께 가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훈의 제안에 수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남자와 단둘이 어딘가를 가본 적이 거의 없었던 수연에게 지훈의 제안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과거의 쓰라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미술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수연은 미술 동아리의 선배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수연의 그림 실력을 높이 평가하며 항상 다정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수연은 선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선배는 갑자기 미술 동아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선배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수연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한수연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지훈의 다정한 목소리에 수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연은 서둘러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기 위해 지훈에게 유학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훈은 웃으며 유학 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지적이면서도 유머가 넘쳤고 수연은 점점 지훈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수연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만약 또다시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수연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지훈 역시 수연과의 만남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맞선 사진을 보았을 때는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수연은 사진보다 훨씬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아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에 대한 열정이 지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훈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과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수연의 모습을 보며 지훈은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사실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한 순간 지훈은 어떤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수연 씨, 사실 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신다고요? 어째서요? 저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수연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수연 씨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것을 보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지훈의 말에 수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유형의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지훈의 강한 의지에 수연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연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의 맞서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슬슬 일어날까요? 중매인의 말에 두 사람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에 너무 몰두했네요. 수연은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정식집을 나온 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봄날의 해질 무렵 공원은 부드러운 저녁 햇살에 물들어 평온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사님과 이렇게 이야기가 잘 통할 줄은 몰랐어요. 수연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수연 씨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훈 역시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출구에 다다랐을 때 지훈이 수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수연 씨, 저와 한 번 더 만나주시겠습니까? 수연은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네. 수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운명의 붉은 실로 이어져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앞에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부모님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크게 노하셨습니다. 회사를 그만둬.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는 지훈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장남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뭘 하겠다는 거냐? 어머니 역시 지훈을 나무랐습니다. 지훈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지훈의 뜻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면 수연 씨와의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 아버지의 말씀에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과의 결혼을 반대하실 것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는 것과 수연과의 결혼을 연관 지으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훈은 부모님께 수연과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더 어울리는 짝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지훈을 방에서 내쫓았습니다. 지훈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수연과의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한편 수연 역시 지훈과의 결혼에 먹구름이 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훈으로부터 부모님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연은 지훈의 고뇌를 자신의 일처럼 느꼈습니다. 수연은 지훈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수연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림을 그리자. 수연은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에 수연은 지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유를 찾아 힘차게 날아오르려는 지훈의 모습을. 수연은 이 그림을 지훈에게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지훈에게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이건. 지훈은 그림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당신이에요. 자유를 찾아 힘차게 날아오르려는 당신의 모습이에요. 수연은 지훈에게 그림에 담긴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수연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수연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훈은 부모님께 수연과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수연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설령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더라도. 지훈의 강한 의지에 부모님은 결국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해라.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수연 씨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지훈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수연과 지훈은 주변의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지훈을 응원하며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평온한 나날 속에서 수연은 지훈의 귀가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훈은 프리랜서 사진작가로서 국내외를 누비며 다양한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때로는 수연을 데리고 해외의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수연은 지훈이 촬영한 사진에서 자극을 받아 새로운 표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역시 수연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사진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발전시키고 지지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나날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해외 촬영 중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연락을 받은 수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지훈은 의식불명의 중태였습니다. 의사는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어째서? 수연은 침대에 누워있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눈을 떠줘. 수연은 매일 병원에 찾아가 지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그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지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깊은 슬픔에 짓눌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지훈의 가방에서 한 권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수연은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의 마음속 갈등, 수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일기를 읽으며 지훈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수연이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강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수연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 수연은 일기를 가슴에 품고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예요. 강하게 살아서 행복해질게요. 그로부터 며칠 후. 수연은 평소처럼 병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한수연 씨, 남편분이. 수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훈 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분이 눈을 뜨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지훈 씨.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연아. 힘없는 목소리로 수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 씨. 다행이에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껴안았습니다. 지훈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반신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수연은 지훈의 재활을 도우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지훈은 재활에 힘썼고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작가로 복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훈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이제 사진작가로 살아갈 수 없는 건가? 수연은 그런 지훈을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여전히 사진작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수연은 지훈에게 새로운 길을 제안했습니다. 사진작가가 아닌 사진 강사로서 당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지훈은 수연의 말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은 재활을 계속하며 사진 강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학생들에게 사진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교훈도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지훈의 말에 감동을 받고 지훈을 존경했습니다. 지훈은 사진 강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두 사람에게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연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수연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 씨. 수연은 지훈에게 자신의 병을 알렸습니다. 나는 이제 오래 살 수 없어요. 지훈은 수연의 말을 듣고 말을 잃었습니다.
어째서?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수연을 껴안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수연은 지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수연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훈은 수연의 시신을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수연의 죽음 이후 지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유지를 이어 사진 강사로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지훈은 학생들에게 수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연의 그림에 감동하고 지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은 수연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수연을 사랑했습니다. 수연은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지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응, 하지만 약속해줘. 다시는 나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지훈은 수연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혼이었습니다. 지훈은 부모님께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수연이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겠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입니다. 부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부모님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훈.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한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알았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라.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수연이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우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지훈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날 수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훈 앞에 섰습니다. 지훈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연은 맹세의 말을 했습니다. 수연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지훈은 수연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지훈을 응원하며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몇 년 후 두 사람은 귀여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이의 웃음은 두 사람에게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한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자신답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지훈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연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지훈을 용서했고 두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훈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수연과 함께 자신들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진실한 사랑,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자신답게 사는 것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